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예, 첫불미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료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어제 시장 보면은 네. 기술적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기술적 조정이 빌미가 된 게 FMC 앞두고 네. 매크로 지표도 많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경계감이 작용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는 EC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Employment Cost Index라고 해서 예. 고용 비용 지수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 네. 고용 비용에는 사실은 임금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 그리고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이 네.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전체 고용 비용을 포괄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이 ECI 고용 비용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지수가 높아지면은 네. 구매력 자체가 높아져서 수요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면 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된, 물가의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주시하는 지표인데 시장에는 좀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그래도 뭐 작년 연말에 보면 작년 뭐 4분기 보면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예. 유가도 이제 80분 밑으로 떨어졌는데 예. 계속 이제 페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예. 고용 비용 계속 언급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고용 비용이 물가에 영향을 계속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예. 어떤 지표를 예. 보면서 이렇게 관련된 지표를 전부 다 가져왔고요. 그 고용비용 지수 발표 이후에 졸트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네. 졸트 보고서에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실제로 구인 대비 구직 비율, 예. 실제로 뽑을 사람이 한 명인데 지원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네. 그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네. 이게 지금 0.6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예. 0.6인데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0.6명밖에 지원을 안 해요. 예. 그럼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잖아요. 예. 과거에 보더라도 한 1에서 2 정도의 움직였는데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고용시장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비율이 졸트 보고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사람이 0.6명이다 하면 이제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자리가 1.7개인데 반대로 역산하면 1.7개인데 지원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예. 보통은 보면 이 취직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죠? 예. 보통은 이제 구직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일자리는 5개밖에 없다. 예.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최근에 계속 미국 시장을 보면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구인 대비 이제 구직 비율이 지금 0.6명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서 12월 현재 실업률이 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연준에서는 고용 상태가 이렇게 좋으니까 좀 더 긴축을 해도 되겠구나. 물가를 잡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겠네요. 근데 최근에 관찰된 거로는 약간 이런 조짐 자체가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데 두 가지 지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발표된 그 PC에서 저축률인데요. 저축률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여러 차례 받았잖아요. 그 first round of stimulus checks 그리고 뭐 밑에 second round, third round 이렇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30%도 넘고 뭐 20% 뭐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 한 10%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3.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조기 은퇴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저때 코로나 이후에 3번이나 저렇게 경기 부양 뭐 지원책, 그 책, 그러니까 지원책은 아닌데 돈을 저렇게 그렇죠. 3번이나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쑥 들어오면서 저축률이 이렇게 높아졌던 현상이고 그러면 지금 저축률이 저만큼 떨어졌다는 말은 저 돈 다 썼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저축률이 가처분 소득분에 남는 돈이니까 그 100을 벌었을 때 남는 돈이 이제 3.4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살짝 요래 3.4는 약간 올라왔네요. 예,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 수준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에서 뭐 더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 노동 참가율 보면은 62.3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에는 노동 공급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 공급이 좀 안 좋아진 그 임밸런스가 생긴 이유 자체를 페드에서는 은퇴자도 있지만 이민자가 감소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순입국자 수 보면은 그러니까 일하러 들어오거나 뭐 살러 들어온 입국자 수 보면은 작년 이게 이제 7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인데 최근 1년 보면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최근 10년 이후 2010년 이후 이렇게 보면은 2016년에 100만 명이 넘었다가 2017년부터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줄어든 이유도 하나의 노동 공급 부족 요인으로 봤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저축률의 감소로 인한 조기 은퇴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입국자가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조금 더 확대되는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미국 순입국자 수 추이는 저는 처음 보는 그래프인데 이걸 보면서 15년, 16년까지 100만 명까지 늘었다가 17년에도 뭐 95만 명이었는데 18년, 19년도에 56만 8천 명까지 떨어져서 이게 경기를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는 일자리도 없어. 뭐 이런 시기 입국자 수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고요. 20년, 21년이 더 안 좋았었네요. 37만 6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입국자 수가 적으니까 이거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21년 말부터 그렇게 고용시장이 난리가 났던 거네요. 임금이 올라가고 근데 22년 작년에 100만 명까지 다시 쑥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된 노동시장에 지금 타이트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입국자 수가 이제 경기 요인도 있지만 약간 정책 요인도 있었던 것이 트럼프 때 약간 이민자 정책이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17년까지는 별말 없다가 갑자기 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 갈등도 야기시키고 저 멕시코 국경에다가 그죠? 큰 장벽도 세우고 하면서 그런 영향도 있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그런 정책이 조금 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 입국자 문제는 자기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뭐
정책적인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입국자 수가 반등하고 있는 건 좀 노동시장의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하고 고용비용 지수를 보면은 사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고용보고서에 매월 나오는데요. 네. 고용비용 지수는 분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임금 상승률하고 고용비용 지수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YOY로 그려보면은 대체로 방향성은 같거든요. 뭐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방향성 같은데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그 2022년 4Q에 4.7%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 비용 지수는 아직 이제 4분기께 안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옵니다. 예, 지난 분기에는 5.0%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요, 떨어질 것 같죠. 네,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서스는 YOY 컨센은 안 나오고요. 아까 남궁재현 주임이 얘기했듯이 1.1% QOQ에 대한 컨센서스만 나와 있어요. 지난 분기에는 1.2%였는데 그러니까 2020년 3분기에는 1.2%였는데 4분기에는 1.1%로 분기별로 0.1%포인트 떨어지는 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YOY 분기별로 할 때도 이 그래프로 보나 뭐 이 추세로 보나 좀 고용비용 지수가 YOY로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저는 이 QOQ로 형성된 컨센이 약간 높아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1.1도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정황상으로 볼 때 떨어지는 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이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하고 걔를 같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유사하게 가는 게 좋은데 1.1을 갖다가 다시 역산을 해보면요. 네. YOY로 5.2%가 나와요. 5.2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용비용 지수의 QOQ로 형성된 시장의 컨센을 1.1을 적용하면 YOY로 5.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오늘 나오는 컨센 1.1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네. 오히려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OY로 그러면 5.0 플랫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 QOQ 1.1이 더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YOY까지는 이렇게 컨센으로까지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 QOQ로는 1.1인데 이걸 YOY로 다시 역산을 해보면 5.2%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온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볼 때 5.2% YOY는 좀 높아 보인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5.2%로 나오면은 상당히 시장이 조금 그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혼란스럽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뭐 1.1 뭐 이상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황상으로 볼 때 컨센을 상회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하고 고용비용 지수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다면 페드의 톤도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당 임금 상승률 요거는 YOY입니까? QOQ? YOY입니다. 어떤 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요거는 YOY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그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YOY로 그렸고요. 차트도 옆에 파란 선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고요. 네. 하얀 선이 고용비용 지수. 이것도 YOY로 그려진 것입니다. 예. 장기적인 추세는 비슷한데 단기적으로는 막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네요. 예, 엇갈리기도 좀 합니다. 예.
시간당 인구 상승이 올라갈 때 이 고용 비용 지수는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추세가 이제 확실히 좀 꺾인 것 같긴 한데 엇갈리면서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가끔씩 있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1.2%가 지난 3분기였고요. 이번에 1.1%로 됐는데 이것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예.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우려가 좀 줄어든다는 이유는 이제 1.2, 1.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최소한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컨센서스도 1.1 이렇게 돼 있고 그 위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나오고 내일 이제 또 졸트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인 대비 구직 비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 입국자 수가 작년부터 이제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졸트 보고서에서도 이 구인 구직 비율이 약간 돌아설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돌아설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이 수준은 정말로 히스토리컬하게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비정상적인 업노멀한 그런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 수치도 이제 다시 쭉 올라오겠죠. 저 그렇게 봅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봤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